안녕하세요. 검정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시대 할 거예요. 자, 일단 고려를 세운 사람인 태조왕건부터 보고 갈게요. 근래 태조왕건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와서 그냥 제가 따로 적어 드릴게요. 태조왕건은 호족 통합 정책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직도 줬죠. 왕씨성도 줬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서경 중심의 북진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태조왕건 하면 이제 후대 왕들에게 주는 후뇨 10조. 그 다음에 뭐 불교 중시. 이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조왕건의 셋째 아들인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광종은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첫 번째로 노비안건법을 시행했고 두 번째로 과거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왕건 때 관직과 왕씨성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다 못했으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복제정을 하면서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나는 황제다라고 하는 칭제 권언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왕권 강화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성종이요. 성종은 유교 정치를 했고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리고 지방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한 왕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고려 광종의 정책. 고려 광종은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였다.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을 시무 28조로 올렸다. 그래서 최승로가 시무 28조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성종이 받아들여서 지방간을 파견하는 등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중기라고 보면 되고 고려시대의 중기에 문벌 귀족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그때 일어났던 사건, 이 문벌 귀족들이 왕보다는 낮은데 이렇게 횡포를 부려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자겸의 난이고,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1인자였던 인종의 할아버지였고 장인이었던 그런 이자겸이었는데 이자겸과 적준경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서경천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풍수지리설을 따랐고 우리가 서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고구려를 계승하자라는 것과 칭제권은 또 나는 황제다. 그리고 금국정벌.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고려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묘청이 서경파고요. 이와 대립되었던 파가 개경파로 김부식의 주도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경파가 이긴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문벌귀족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 공음전을 가지고 있어서 세습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서제도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직의 자녀들은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을 얻는 제도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의 땡땡은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웠고 서경으로 가자, 칭제권한,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됐죠? 그리고 또 묘청은 서경천도 왕을 황제로 칭하고 요게 이제 바로 칭제권한이에요. 왕을 황제다 칭하다. 요게 칭제권한. 그
그다음에 금정벌. 됐죠?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는 조금 이렇게 한자가 들어간 게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친구들이 한 번씩 찾아보고 이제 나 계속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익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문벌 귀족의 특징. 그래서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 그래서 음서제입니다.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대외 관계예요. 고려 시대는 총 3나라가 쳐들어오는데요. 거란, 여진족, 몽고족이에요. 그리고 여진족이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서 금나라가 되고 몽고족도 이름을 바꿔서 원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고 같은 사람들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거란은 1차 침입이랑 3차 침입을 외우면 되는데 1차 침입 때는 서희라고 하는 문신이 외교로 단판을 지어서 강동육주를 저희가 얻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침입은 광감찬이라고 하는 장군이 귀주라는 곳에서 크게 이겨서 귀주대첩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구성을 쌓았던 사건은 여진족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몽고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신정병기여가지고 그때의 1인자였던 사람이 최우인데요. 최우는 몽고족은 기마족이니까 우리는 수군이 있어야만 하는 강화도로 가자라고 해서 강화도로 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이제 최우의 말을 듣고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몽고족에 있었던 징기스칸의 회유가 있어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됐나요? 그럼 그때 이제 이 최우의 친위 부대였던 삼별초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다니면서 항쟁을 합니다. 됐나요?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지만 그래도 저희의 자주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갈게요. 첫 번째 기획에 들어갈 거. 서희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강동육주요. 자, 그 다음에 소선영입니다. 소선영은 나오고 서희가 나오고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단판이 여기에요. 이 단판의 결과. 그래서 또 강동육주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군사 조직으로 여기는 아까 최우의 친위부대 그래서 무신정병기의 친위부대로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항쟁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고려의 왕 중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왕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력 이북의 땅을 수복했고요.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 전민병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공민왕의 업적. 쌍성총관부 탈환, 전민병정도감 설치. 그래서 답은 디귿리을. 또 쌍성총관부 공격, 철력 이북의 영토 수복, 신돈 등용, 전민병정도감. 이것도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기들이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고려말 건문세족은 불법으로 대농장을 차지하고 농민을 노비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에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합니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병정도감을 설치하고 건문세족의 이제 그렇게 들고 가는 것들, 대농장을 차지하는 것들, 농민을 노비로 삼는 것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는 전시가 기억하면 돼요. 고려 전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지와 전지를 알아볼 건데요.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시지고요. 그리고 전지는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예요. 전지에서 전자가 밭전자예요. 그래서 밭을 줬다라고 하면 되고 밭에 대한 수조권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되겠죠? 이제 이게 고려 시대의 전시가라고 하는 제도고 아까 이제 문벌 귀족은 공음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혁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고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조선 시대라고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성계가 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과전법이고요. 과전법은 이게 똑같아요.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받는데 전지만 받아요. 그러니까 땅만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갈게요. 여기 전시가제도, 공음전, 군인전.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직위에 따라 18등급 관직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받는 거다. 요거는 전시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확립됐던 거는 과전법. 그래서 이거를 시행했을 때는 고려 공양왕 때였고 그때의 실세는 이성계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의 신분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려시대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이 있고요. 귀족은 지배층으로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고요. 중류층은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신무를 담당하는 향리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에 낀 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민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고 백정이나 농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백정이었거나 농민이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세금을 내는 애들인 거죠, 얘네가. 그 다음에 천민은 최하층 신분이고 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와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려의 신분, 최하층이다, 천민이다, 매매, 증여, 상속. 그래서 이건 노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류층인데요. 중류층은 고려 때 새로 등장한 신분 계층으로 주로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는 향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땡땡은 주로 일반 군현에 살면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했다. 아까 했죠? 양민. 그럼 이제 거기 보면 백정, 농민. 그리고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꼭 기억해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왔던 거를 다 이제 한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되겠죠? 자, 그럼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고려시대는 이성육부제고요. 그리고 어사대는 관리비리를 감찰해요. 그래서 관리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로 중사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사대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지었고요. 김부식, 아까 그 개경파 있죠? 그 개경파가 삼국사기를 지었고 이승휴라는 사람은 제왕운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 일연이라서 삼국유사. 됐죠? 그리고 김부식은 삼국사기. 되겠죠? 그리고 특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으로 썼고 그리고 기전체로 서술하였다가 특징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의천과 진울이 나와요.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 그러니까 왕족이죠. 그래서 왕족으로서 스님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관 겸수라고 해서 교리가 조금 더 중시되는 상태고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울은 정해산수와 도노점수라고 해서 조금 수행을 하는 것, 이론을 배우는 기보다는 수행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선사 결사 조직을 만들었고 정해삼수 동어점수 선과 교 이렇게 해가지고 선종과 교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울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고려의 무역항 나옵니다. 고려는 무역항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고려의 무역항은 백란도입니다. 병란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고려는 무조건 상감청자 그리고 이제 직지심체유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데 이게 고려시대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올 수도 있을까봐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독창적인 기술 이게 삼감 기술이에요. 그래서 청자, 삼감, 운항문, 매병 됐죠? 그다음 여기도 비세계 자기다.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청자입니다. 됐나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고려시대를 공부했는데요. 고려시대는 총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제 어느 부분을 봐야 하냐, 꼭 외워야 되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고려 시대를 한 번에 묶어서 친구들이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세 문제 정도는 나와요, 보통.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